저희가 그 입력할 때에 입력하는 이벤트 중에서 그 인풋 태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텍스트 에리어 태그 안에 커서가 들어가면 백그라운드를 좀 바꾸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텍스트 에리어는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태그도 입력 태그긴 하지만 셀렉트 태그는 색깔 바꾸는 게 그 버튼처럼 생겼는데 걔네들 바꾸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 바꾸는 거는 좀 그렇고 이제 입력 태그 입력하는 것에 대한 색깔,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그 폼 유틸에다가 폼 유틸에 하기 전에 이제 그 라이트 폼인데 보드 라이트 폼에 들어가세요. 보드이고 라이트 폼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 이 라이트 폼 서브밋 아니고 백그라운드 쓰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력란의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자. 해보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흰색이 아니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든 입력란의 배경색을 흰색이 아닌 샵 22 이렇게 해서 옅은 회색입니다. 그래서 옅은 회색으로 원래 이제 만들어 놓고 입력하는 입력란의 배경색을 흰색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렇게 쓰시려면 이제 CSS와 그다음에 이벤트 처리를 이용한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쓰셔야 합니다. 자, 요거 배경색으로 CSS로 안 만들면 이제 흰색으로 됐다가 회색으로 변하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네트워크 통신이 느리면요. 이런 게 눈으로 보여요. 아시겠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나올 때 회색으로 만들어서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현재는 무슨 색깔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회원가입에서 게시판의 폼 태그. 이렇게 글쓰기 태그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흰색입니다. 흰색. 됐죠? 흰색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회색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회색으로 만들려면 CSS를 좀 고칩니다. 저희가 이쪽에 자바스크립트 CSS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전에 그 유틸이나 이렇게 이미 정의되어 있는 파일로 쓰는 거는 맨 위에다가 하시고요.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스타일을 쓰는 거죠. 스타일 CSS입니다. 스타일 지트라면 텍스트에 CSS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모양에 대해서 색상, 모양, 크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게 스타일 시트죠. 아시겠죠? 그 인풋 태그 잡습니다. 인풋 그 다음에 콤마 치시고요. 인풋 태그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 에리어 쓰시고요. 중간 알고 중간 닫고 사용합니다. 그 이렇게 텍스트에서 중간 알고 중간 닫고 쓰시면 텍스트 에리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CSS를 매길 건데요. 백그라운드 잡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잡으시고 샵 2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옅은 회색으로 만듭니다. 잘 먹나 보겠습니다. 세로 고침 하시면 되죠. 이렇게 쓰시고 세로 고침을 하시면 세로 고침 뭔가 잘못 썼나 본데요. 이런 네. 그 CSS를 어떻게 매겼나 이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겠네요. 예. 땡땡 없고요. 예. 백그라운드가 현재 안 먹어요. 이런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썼는데 백그라운드가 현재 안 먹고 있어요. 제대로 쓰긴 썼어요. 제대로 CSS에서 인풋 태그, 텍스트 에리어 태그, 백그라운드 샵 2로 써가지고 샵 2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컨트롤 F5 예, 안 먹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갔죠? 지금 현재 안 먹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깝습니다. 예, 현재 안 먹습니다. 그 안 먹으면 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얘가 지금 부트스트랩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에서 아마 이게 전체적인 스타일을 만들었을 때 안 먹고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추해 보기는 아시겠죠? 유추해 보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을 여기다가 직접 바꿀 수 있어요. 이쪽에서 안 되겠는데 그냥 하이 바꾸면서 해볼까요? 이제 여기서 스타일 인풋 태그에서 스타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코드상 이게
그러니까 HTML은 데이터만 표시한다 이런 부분에 약간 벗어나잖아요. 벗어나서 그럼 이제 로딩이 되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바꾸는 자바스크립트를 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 로딩이 되면 구조를 만들고 여기 입력란에 배경색을 만들자 이렇게 써서 만드는 걸 쓸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달러 가로 열고 상단면 찍으세요.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id input 쓰시고요. 콤마 쓰세요. 콤마 쓰시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먼저 작습니다. 이게 선택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썼어요. 요거 지금 백그라운드가 안 먹어서 이거 백그라운드가 안 먹습니다. 현재 백그라운드가 안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때문에 얘가 디자인을 만들죠. 디자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아시겠죠? 네. 그 점 쓰시고요. 점 css 사용하시면 jQuery입니다. css 쌍따옴표 찍고요. 백그라운드 이때 조심할 건 스페링을 똑같이 쓰셔야 돼요. 스페링은 요거랑 해서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콤마 찍고요. 쌍따옴표 찍고요. 샵 222 문자열을 집어넣어서 쌍따옴표를 찍어서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다 뿌려진 상태에서 다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다 얘를 처리를 해서 싹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자, 이제 예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제 그 치실 건 치시세요. 그 설명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실행이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죠. 요거 실행을 하는데 요거 CSS 부분은 안 먹었어요. 요거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은 이유는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아시겠죠? 클래스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요거 안 됐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주석 처리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처리가 되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처리되죠. 요게 실행이 3번입니다. 저 밑에 HTML 부분이 2번으로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되고 얘가 다 나온 상태에서 부트스트랩도 잘 적용이 된 상태에서 요걸 실행하는 거죠. 이걸 실행해서 CSS로 이제 이렇게 바꿔라 라고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나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덮어쓰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 값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먹습니다. 이때는 이런 것들을 먹여서 사용을 한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올 요거는 JS가 되시고요. 여기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CSS예요. CSS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고요. 되셨죠? 얘는 이제 jQuery를 이용해서 싹 다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 요거 지금 if 문장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해서 return false 하자. 이렇게 필수 항목 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all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그 함수 호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return false를 해서 if 문장도 자바스크립트겠죠.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도 길이 제한하고 이런 거 쓰는 것도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해당이 되고요. 다 자바스크립트에 해당이 됩니다. return false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폼 업데이트에서는 이렇게 쓴 것 중에서 달러가 붙은 거 요거는 이제 jQuery고요. 펑션 만드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펑션 만들어서 썼다 이거는 이제 그 JS 자바스크립트에 해당이 되고 키업 이벤트라든지 펑션 만들어서 이렇게 쓴 것은 jQuery에 해당합니다. jQuery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 jQuery가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jQuery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다 자바스크립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도큐멘트 볼 때 얘는 jQuery 도큐멘트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이 제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여기에 펑션 쓴 거는 펑션에서 사용하신 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눌러서 소스를 보셨을 때 여기 펑션 쓴 거는 자바스크립트고요. 달러 써가지고 소스 짠 거는 이게 jQuery입니다. jQuery인 부분도 있고 자바스크립트인 부분도 있어요. 여기 펑션이라고 쓴 거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걸 딱 구별해서 얘가 자바스크립트다, 얘는 jQuery다, 얘는 자바스크립트다 이런 걸 구별해내기가 되게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섞여 있으시고 자바스크립트 처리를 가지고 얘를 쉽게 코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jQuery니까 jQuery도 자바스크립트의 일종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일종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바스크립트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그 폼은 라이트 폼은 멤버의 라이트 폼입니다. 멤버의 라이트 폼에 해당이 되시고요. 해당이 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회원 가입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부트스트랩이 잘 적용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안 된 상태로 써져 있는데 저희가 이때에 그 안내문을 좀 잘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안내문을 잘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면 만약에 이제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은 뭐가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막 써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는 4자 이상, 비밀번호 확인도 4자 이상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고 같은지 안 같은지도 메시지를 써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죠. 뭐 적당한 비밀번호입니다 막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다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맨 처음에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낼 수 있도록 인풋 태그의 요 사이에다가 div 같은 거 한 개 잡아줘서 div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써주세요. 되시겠죠?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TD 태그에 한 줄씩 더 늘어나는 거니까 한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풋 태그 아래 div, 뭐 div를 잡으셔도 되고요. 그 div가 껄끄러우시면 그냥 이제 그 다른 걸 잡으셔도 돼요. 보통 div는 한 줄로 되기 때문에 얘가 div를 잡으면서 1, 2, 3 써볼게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그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div가 요 밑으로 생겨요. div 특성상 한 줄을 전부 다 잡아먹습니다. 아무런 그 css 이런 설정을 안 해놓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한 줄을 전부 다 잡아먹기 때문에 div를 쓰셔도 되고요. 그 div보다 텍스트를 그냥 써가지고 사용하려면 스판 태그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뒤에다 바로 그냥 붙여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태그는 스판 태그도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스판 태그 그냥 그 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div를 쓰시고요. 그렇지 않고 글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스판 태그 괜찮으세요?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쓰면서 이제 뒤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걸 만들어 쓸 수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 그리드 그 부트스트랩에 그리드를 썼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는 10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6 여기 텍스트 메뉴 쓰는 거는 4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라벨에 해당되는 거 2 쓰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거 6 쓰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뿌려줄 거 4를 만들어서 여기다 div로 만들어서 뿌려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리드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렇게 한 줄로 쭉 만들 때는 이제 그 요거를 div의 row로 저희가 row다 한 줄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건 아시죠? 써가지고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로우 한 줄입니다. div row 사용하시고 라벨 이 컬럼 다시 sm 다시 2 컬럼 다시 sm 다시 6 컬럼 다시 sm 다시 4 이렇게 해서 div를 잡아주시면 얘네들이 딱딱 먹어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럼 크기 조정을 좀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그냥 부트스트랩 적용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맨 처음에 하겠습니다. 해서 쓰시고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 써놓냐면 이 스판 태그에 아이디를 붙여서 이거는 패스워드 pw 예 메시지다 뭐 이렇게 한 개 써놓으시고요. 메시지에 해당되는 건데 1, 2, 3, 4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4자 이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죠. 써놓습니다. 4자 이상을 입력을 안 하면 안 되니까 4자 이상을 입력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4자 이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확인도 4자 이상 하셔야 된다고 써놓는 거죠.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확인도 저희가 이렇게 써가지고 4자 이상 입력해야 되는데 너 4자 이상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써놓습니다. 써놔가지고 이것도 스판 태그를 복사해서요. 복사해서 밑으로 내리세요. 복사합니다.
너무 복사하셔서 밑으로 내려요. 밑으로 내리시고 ps2 메시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패스워드 투 메시지 아이디 붙였습니다. 되셨나요? 붙여주시고요. 얘네들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인풋 태그에 네임보다는 아이디나 클래스를 붙이세요.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여기다 아이디 이꼬로 pw 패스워드입니다. 네, 써놓으시고요. 밑에 거는 아이디 이꼬로 pw2입니다. pw2 써놓습니다. 되시겠죠? 써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을 눌러서 데이터를 넘길 때는 이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에 해당되는 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브밋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서브밋에 해당되는 것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바로바로 보고 싶어요. 4자 이상을 입력하십니다. 요거 4자 이상이 입력되면 이제 입력이 되면 뭐 이제 그 4자 이상이 입력이 하셨기 때문에 적당한 뭐 비밀번호입니다. 적당한 길이의 비밀번호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바꿔보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가셔서 여기에 만든 것을 이제 뭐 생년월일 10자리 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한 개 만들었고요. 만들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길이가 4자 이상인지 4자 이상인지 확인해서 메시지를 쓴 겁니다. 메시지에 작성하는 메소드. 이벤트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달러 중괄호 열고 쌍따옴표 찍고요. 쌍따옴표 찍고요. PW는 PW 태그죠. 지금 아이디를 찾아야 되니까 샵 붙입니다. 샵 PW 점 키업하면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입니다. 키업하면 이것 좀 실행시켜 주세요.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나중에 얘를 저장해 놨다가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제 동작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입력한 데이터의 길이를 알아내는 var len 이꼬로 쓰시고요. 입력한 거니까 달러 가로 열고 this라고 쓰셔도 되죠. this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샵 pw라고 쓰시면 됩니다. pw 쓰시고요. 점 랭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요거 객체 랭스가 아니라 객체의 값 밸류 가로 열고 밸류 점 랭스 밸류를 찾아와서 문자열로 만들고 문자열의 길이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게 4보다 적으면 이게 alien 만약에 if입니다. alien이 적다 4보다 적다 이러면은 길이가 너무 짧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너무 짧은 거예요. 비밀번호 길이가 됐습니까?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괄호 열고 조금 닫고 씁니다. 길이가 짧으면 이제 여기 밑에다가 지금 달러 가로 열고 this라고 써져 있는 것에 밸류가 아니라 이제 this가 아니라 여기 달러 쌍따옴표 찍고요. 샵 저희가 pw msg 메시지에다가 이제 글자를 좀 써놓을 거예요. 글자는 점 다음에 text 메시지 태그 안에 있는 txt를 잡아서 쓰시는데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텍스트는 원래 여기 썼던 4자 이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계속 집어넣자. 4자 이상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집어넣자. 쌍따옴표 찍어서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텍스트를 보신 거는 게시판 리스트.jsp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텍스트를 가져와서 넘버에 보시면 넘버를 찾아가지고 텍스트 이게 텍스트 값이 없으면 getter 값을 가져오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값이 있으면 setter입니다. 값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값이 있으면 setter 되셨나요? 되시겠죠? 텍스트로 세팅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되셨나요? 4보다 적으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쓰겠습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중괄호 알고 중괄호 메시지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써놓는 거죠. 써놓는데 저희가 이제 적당한 길이의 패스워드입니다 라고 쓸게요. 자, 써주시고요. 4자 이상의 입력하셔야 됩니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보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길이의 비밀번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써놓죠. 써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를 써서 얘가 태그를 먹을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는데,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하려면 여기가 텍스트가 아니라 HTML로 바꾸셔야 돼요. HTML 아시겠죠? HTML 함수를 쓰면 태그가 먹고요. 텍스트를 쓰면 요거 태그 안 먹습니다. 지금은 태그 안 먹는 걸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요. 이제 브라우저에 오셔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 안 바뀌었어요. 1 안 바뀌었는데요. 새로 고침 F5 다시 1 적당한 길이의 비밀번호입니다. 바뀌었죠? 되었나요? 그러다가 한 개를 지워요. 한 개를 지워서 세 개로 받으면 4자 이상 써야 된다고. 한 개 더 쓰면 4자 이상이니까 적당한 길이의 비밀번호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자 이하로 내려가면 4자 이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나오고, 이렇게 한 개를 더 넣으면 적당한 비밀번호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세님,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의 텍스트 말고 저희가 CSS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4자 이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되셨나요? 빨간색, 색깔 빨간색. 그러면 색깔 빨간색으로 하려면 요거 달러 페이지 메시지 쓰시고요. 점 다음에 CSS 붙이면 되는 거죠. CSS 쌍따옴 찍으시고요. 글자색은 컬러입니다. 컬러 코마 쓰시고요. 쌍따옴 찍으시고요. 레드 쓰시고 세미콜론 찍는 거예요. 그 4자의 선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적당한 비밀번호 같으면 파란색, 그러면 여기다가 레드 대신에 블루라고 쓰는 거죠. 블루 쓰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색상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타일도 맨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거기 펑션으로 들어오기 전에 PSW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먼저 만든다. 복사해서 위로 올리세요. 올려놓고 이제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되는 거 보이시죠? 됐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적당한 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우면 빨간색, 4자 이상이 되면 적당한 길이라고 파란색. 되셨나요? 되시겠죠? 야, 신기하다, 그죠? 신기반기. 되셨나요? 네. 요 위에 있는 CSS는 펑션 이벤트 처리랑 상관없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실행되는 자동으로 실행되는 처리문입니다. 되는 처리문. 이거 함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이벤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건 이벤트가 일어나야 실행되는 처리문. 요거는 그냥 바깥으로 나와 있죠.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이벤트랑 상관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실행문입니다. 아시겠죠? 맨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 PW2도 빨간색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레드라고 써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세로 고침을 하시면 요거하고 빨간색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시작을 해서 쓰시게 되고요. 비밀번호를 4자 이상 쓰면 하나, 둘, 셋, 넷 4자 쓰면 적당한 길이의 비밀번호입니다 라고 쓰게 되고요. 비밀번호 확인을 썼을 때 위에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4글자인지 아닌지 뭐 확인하는 이렇게 키업 여기가 쓰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PW2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 일단 4자 이상인지 확인해야 되고, 비밀번호 확인의 그 데이터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네. 그 같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넘길 때도 얘가를 확인해서 같지 않으면 이제 비밀번호를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리고 다시 입력하라고 써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길이가 이제 확인하는데, 요까지는 이제 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길이가 4자 이상인지 비밀번호 확인도 이제 4자 이상이 되는 거죠. 확인 비밀번호 확인 길이가 4자 이상인지 확인해서 같으면 이상이면 다시 또 뭐를 하냐면 비밀번호 확인이 같은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확인이 같은지를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PW2를 씁니다. PW2에서 키업을 시키면 this의 랭스를 구합니다. 그 PW2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거죠. 구하시고요. PW2의 메시지가 같으면 이제 4보다 적으면 PW2의 메시지를 이렇게 컬러 레드로 해서 4자 이상을 입력하시면 되라고 작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패스워드와 확인을 해서 이상이면 그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은지를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길이는 확인됐어요. S는 길이는 확인됐는데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은지 이번에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같지 않으면 입력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기는 적당한 비밀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게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뭐 같습니다. 뭐 비밀번호가 뭐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메시지를 쓰셔야 되는데 이번에 if 문제를 한 개 더 물어보셔야 돼요. if 물어봅니다. 달러 가지고 상답을 찍었고요. 저기 현재는 이제 디스가 PW2입니다. PW2의 밸류와 밸류의 값이 같은지 물어봐야 되는데요. 달러 중괄호 열고 상답을 찍고요. 샵 쓰시고요. 아이디가 아니라 PW 쓰셔야 됩니다. 디스는 PW2죠. 지금 클릭업 이벤트가 일어난 데가 PW2입니다. 아시죠? PW2의 값과 PW의 값이 같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점 해가지고 밸류 가로를 걸었고 같습니다. 같으면 이렇게 처리해라는 거죠. 같으면 중괄호 열고 이렇게 중괄호 닫고 이렇게 두 개를 처리를 하시는데 됐죠? 이번에는 이제 그 적당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셨습니다. 뭐 적당한이 제일 건데 적당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셨습니다. 뭐 쓰던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셨습니다.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시던지 아시겠죠? 이렇게 블루로 해서 나타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인 경우입니다. else면 어떻게 하느냐? else 중괄호 열고 전화고 여기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를 요 레드로 해야 되니까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줘서 사용을 합니다. 레드로 만들어야 되고요. 4자 이상인 게 아니라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확인이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물론 넘길 때도 검사를 하셔야 돼요. 넘길 때도 검사를 해서 넘기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밀번호 같다, 틀리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되시겠죠? 이제 확인하러 갑니다. 자, 이제 F4키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를 4자 이상 5개 쓰겠습니다. 1 적당한 게입니다. 1을 한 개 더 쓰세요. 5개 썼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가겠습니다. 1 이제 비밀번호 확인이 같지 않다고 나오죠. 한 개 더 누르면 같다고 적당한 비밀번호 여기 메시지 틀리게 썼나요? 적당한 비밀번호 입력하셨습니다가 PW2입니다. 이거 PW1이 아니라 PW2입니다. 복사부처를 켜면서 이거 안 고쳤어요. 아시겠죠? 2에 해당되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 고침합니다. 다시 새로 고침. 자, 1 이렇게 길이번호 적당한 비밀번호를 사용했어요. 비밀번호 확인을 1111 비밀번호가 확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개 더 누르면 적당한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였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한 개 더 눌러요. 한 개 더 누르면 이렇게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되시겠죠? 이렇게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확인이 같지 않으면 저렇게 처리하는 것을 만드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를 한 거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처리를 한 거고, 아직 이제 커밋에서 같은지 비교해서 뭐 틀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입력을 하면서 사용자한테 그 사용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만든 거죠. 편리성을 기능에서 이거 4자 이상입니다. 적당합니다. 비밀번호 확인하고 틀립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확인하고 입력해 주세요. 등등등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사용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